자, 2교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때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 질문 드린 게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광고를 집행해도 괜찮냐? 지금 우리가 광고를 집행해도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거의 답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괜찮아.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광고를 집행한 그 이력이 있었다 혹은 내가 그 이전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구매 건수라는 게 있었죠. 방문자 대비해서 구매 건수, 그건 비율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구매 전환율. 그 구매 전환율 대입을 우리가 광고로 붙였을 때 광고비에 이익이 생기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방식.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광고 하셔도 돼요.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광고를 집행하거나 방문자의 트래킹이 되지 않았고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경쟁사가 광고를 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G마켓의 어떤 키워드에 어떤 자리에 광고를 꾸준히 달고 계시더라. 그럼 그 판매자가 구매 건수가 증가되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죠. 물론 명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예상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증가되는 개수를 평균치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광고비가 얼마고 그게 그만큼 팔렸을 때 여러분들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실무자로서 해보셔야 돼요. 안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를 그냥 막 하는 판매자분일 수도 있어요. 하시고 하는 판매자냐?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하면서 광고를 집행하는 판매자냐 아니면 하고 나서 그냥 좋지 않은 성과를 발생시키는 판매자냐. 물론 운 좋게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채널별로 G마켓이면 G마켓, 옥션이면 옥션, 타 마켓들 11번 가면 11번가 방식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각 마켓에서 광고비를 해도 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각자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표를 드린 거긴 합니다. 이 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광고비 누적된 개수 그리고 증가된 개수 평균 1구매 개수들 그리고 금액 그리고 광고비를 계산한 최후의 영업이익금 광고비는 위에서 전체 썸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눠보시면 광고에 대해서 1일 얼마를 지출할 수가 있고 이게 한 달로 나눠지면 한 달에 얼마 금액의 광고비가 소진될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몇 개를 팔아야지만 남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광고 집행 계획서 짜봤어? 아니 난 짜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광고가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에 대한 질문이 딱 막히시는 순간 나는 광고를 막 하고 있구나 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하기 전에 한 번만 짜시는 거고요. 광고하고 나서 제가 표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총 표는 2개 드릴 겁니다. 이렇게 2개를. 방금 보신 1번이 요거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딱 하고 나서는 여러분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고 배우시고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 광고 끝나고 나서 다음날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광고를 하루에 집행했을 때 매일매일 광고를 계산한 표예요. 광고의 효율을 계산한 표예요.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좀 보면 쉬울 수 있는데요.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표에 들어갈 건요. 날짜가 좀 들어가야겠죠.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 2019년 12월 26일이네요. 아까 제가 27일이라고 했나요? 26일. 그리고 키워드. 어떤 키워드 광고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구자를 나눠야겠죠. 어떤 자리였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1일 광고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이 키워드 하루 사용했던 광고비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뭐가 측정이 돼야 되냐면 구매 건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시작하는 기준에서 광고 집행하고 증가된 건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 금액, 판매 금액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키워드는 만약에 핫팩이었다고 할게요. 핫팩이고요. 구자는 모바일 플러스 구자라고 할게요. 1 광고비가 2만 원 광고를 들었다고 할게요. 아까 모바일이 좀 더 비쌌죠?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 팔렸던 구매 건수예요. 만약 10건수가 팔렸다고 할게요. 그럼 판매 금액이 만약에 개당 판매 금액입니다. 한 개당 판매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팔면은 11,800원이었죠. 자, 그러면 총 판매 금액은 개당 금액에서 구매 건수. 자, 이렇게 체크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율 여기서 40%를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영업이익금. 아까 원리 똑같아요. 경쟁사 예상 분석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광고 영업이익금, 아니라 여기서 마진 금액이 빠졌네요. 마진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진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총 금액의 마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냐면 마진에서 광고비를 뺀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표고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쁘게 선을 좀 그으고요. 이걸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27일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류가 조금 생겨서 좀 버퍼링이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꺼지진 않겠죠? 네, 자, 볼까요? 자, 27일로 바꿔볼게요. 27일이 됐는데 이날 똑같이 광고비가 6만 원 수진됐고요. 이날은 20개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자동 계산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광고가 끝나고 매일매일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작성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27, 28, 29, 30, 31일까지 이렇게 약 6일 동안 썼다고 할게요. 31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건수를 20건 증가하는 날도 있겠지만 10건, 5건, 15건, 30건 이렇게 증가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체크했을 때 우리 보면 오른쪽에 영업이익금이 발생되는 이거에 대한 합산, 이 합산 금액이 일주일 이후에 플러스로 돌아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잖아요. 자, 볼까요? 전체 금액을 확인해 보면 자, 총 90개 팔렸고요. 광고비에 대한 사용된 건 36만 원 광고했고요. 판매된 총 GMV 거래량 약 106만 원 정도가 결제됐고요. 이건 똑같이 40%고요. 그리고 마진 금액이 4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금은 6만 원 발생된 구조가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하루하루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날 5개 팔렸다고 광고가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데이터를 이렇게 주간복으로 쓰고 다음 일주일 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광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딱 집행을 하면 다시 한번 표로 보일까요? 제가 이거 표를 드리면 잠깐만 하나만 더 넣을게요. 6일이니까 일주일 딱 맞출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주일치가 딱 됐죠. 이게 주간보고 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광고 집행했던 핫팩은 하루 광고비 6만 원씩 모바일 플러스에 붙이고 주문 건수가 평균 보면은 이분 평균 17개 팔렸을 때는 이익으로 돌아온 구조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내가 광고를 딱 집행했는데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니까 주문 건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3개, 1개, 2개, 10개. 자, 결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손실을 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광고는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를 물 흐르듯이 그냥 광고 쓰고 광고 비용 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G마켓 옥션 또는 이와 여러 마켓에서 CPP라는 광고 구조는 어떤 결과냐면 노출 대비한 키워드 조회수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광고에 대한 협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키워드 주간 평균 조회수가 1000 이상 조회수가 나와. 광고 입찰하실 분들 입찰하세요. 입찰하고 광고가 집행이 돼요. 그리고 그 레포트는 계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질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결제가 몇 건이 됐고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온라인의 CPP 광고는 기간으로 광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과를 그냥 매일매일 체크 안 하시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매 건수를 체크하시고 어차피 이건 체크만 한 번만 해놓으면 되죠. 개수에 대한 객단가하고 마진 금액하고요. 요거는 어차피 그냥 체크만 해놓고 그냥 한 번만 입력해 놓으시면 우리는 매일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얘만 입력하면 돼. 얘. 광고하고 나서 일주일 데이터를 하루하루씩만 몇 개 팔렸는지만 보고 그 광고가 나한테 이익이었는지 이익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는 게 광고 후 필수. 다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로 드릴게요.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바꾸실 건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뭐 2개 팔렸는지 3개 팔렸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광고비 여기 바꿔야겠죠? 지금 제가 설정한 광고비이기 때문에 광고비 그 다음에 개당 마진만 여기 개당 마진으로 해야 되네요. 아까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 때는 퍼센트로 마진율을 보여드렸지만 하나 팔렸을 때 마진율, 마진 금액 그래서 마진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만 이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걸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체크하실 건 여기죠. 매일매일 체크할 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여기는 내가 매일 증가된 개수만 체크하면 되겠죠. 몇 개씩 증가됐는지. 그러면 이 빨간색은 계산식이니까 자동으로 계산되겠죠. 네, 제가 요거는 어디다 올려드리냐면요. 오늘 오프라인 교육 오신 분도 있고요. 온라인 교육 오신 분도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오신 분들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프라인 교육에 들어오시면 12월 달 지금 오늘 날짜 26일 강좌 여기 듣고 있잖아요. 이 강좌 들어가 보시면 자료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후에 동영상 강좌는 이렇게 온라인에 마케팅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노출될 거예요. 노출되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교육이 집행이 될 건데요.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으시냐면 오프라인 교육을 다시 오실 수밖에 없겠네요. 오프라인 교육에 들어와서 오늘 날짜인 12월 26일 여기 들어가면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만약에 녹화돼서 보시는 분 있다면 저희가 강좌는 여기서 노출시킬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좌 교육에서 자료는 여기서 지났지만 2019년 12월 달에 26일 강좌 이거 지우진 않을 거니까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운받는 거는 제 자료를 이렇게 오늘 지금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는 PPT 장표 첨부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 2개. 아까 경쟁사 광고하기 이전에 봤던 거. 광고를 하고 나서 CPP 광고는 이걸로 광고 효율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2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집행해 볼게요. 자, 광고를 집행할 건데 딱 5가지 광고 이전에 체크될 사항 점검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최대한의 광고 전환율을 확보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품별로 광고에 대한 전환율이라는 게 확보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모바일에서 상세 페이지가 노출될 때 혹시나 버튼 노출로 되지 않았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G마켓 옥션에 2.0 상품 등록 버전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전의 방식이었던 구방식 1.0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등록하면 페이지가 워낙 길어서 노출한 대비해서 고객이 상품의 이미지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G마켓 옥션에서 개발한 게 만약에 무거운 페이지라고 하면 그 페이지를 미리 보기 캡처된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 별도의 자바스크립트나 별도의 소스가 들어가 있을 때 HTML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원본으로 노출하지 않고요. 버튼으로 생성시켜서 노출을 시켜요. 그 버튼이 뭐냐면 상세 페이지 원본 보기라는 버튼이 노출돼요. 페이지 안 나오고요. 그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만약에 아이프레임 같은 소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페이지를 바로 노출해 주지 않고요. 버튼이 노출돼요. 그냥. 그럼 버튼 눌러야지 원본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광고를 집행했는데 우리 페이지가 소비자가 들어왔는데 페이지가 안 나오고요. 그냥 버튼 보기, 그러니까 원본 보기라는 버튼이 나와버리면 소비자는 어떻게 했어요? 소비자 쇼핑 속도를 보시면 아마 주변에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 살짝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그 버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용되어 있는 아이프레임 같은 이런 별도의 소스들 다 제외하고 그냥 원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사항은 상세 페이지 원본 노출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본 버튼 노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원본 페이지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노출했는데 간혹 G마켓 패션 잡합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하시냐면 페이지에 우리가 클릭 링크를 직접 디자인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G마켓 옥션의 2.0 버전은 그룹핑이라는 기능으로 그냥 팝업 링크에 이렇게 선택 리스트 같은 그룹핑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HTML을 직접 만져서 페이지를 이렇게 디자인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바일에서만 어떤 문제냐면 2만 픽셀 이상이 넘어간 페이지로 디자인하잖아요. 그럼 디자인은 보여질지언정 이 안에 우리가 소비자가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더라도 이게 팝업 링크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본 노출이 안 되고 미리 보기 된 캡처 이미지가 보여져요. 제가 쇼핑하다가 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G마켓 판매자신데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매자 중에 원피스 판매자 중이신데 이 원피스 판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팝업 링크를 직접 만드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메이킹 뭐라고 하는 판매자신데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페이지 보면 팝업 링크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 등록하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링크가 직접 나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한번 볼게요.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판매자 잠깐 볼까요? 이 판매자도 마찬가지로 여성 의류 판매하고 계신데 페이지에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클릭 링크가 보여져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팝업 링크가 띄워지죠. 자, 이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모바일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모바일로 들어왔습니다. 페이지가 모바일로 이렇게 줄여져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요 밑에서부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는 PC로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모바일로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모바일로 거의 90%가 더 많이 들어와요. PC, 방금 했던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는 소리 들리죠? 광클릭하고 있는데 안 열려요.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만약에 10번 상품을 보고 싶은데 이걸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분이 지하철에 있는데 다시 PC로 들어가서 이걸 클릭할까요? 그럼 확률은 제로겠죠. 뭘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길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페이지다라고 하면 1.0으로 등록한 페이지에 팝업 링크를 내가 걸었다 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2만 픽셀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이분은 방법은 이렇게 하겠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요 신상품 안내하시는 것 같은데 파티룩 그냥 이거 빼버리시고
페이지를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뺄지 말고 그냥 배너 하나에다가 설명하시고 길이를 그냥 줄이시면 모바일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 중에 자 1번부터 3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3번까지는 1, 2번과 거의 비슷한 얘기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환율 확보가 되거든요. 전환율이라는 건 들어온 사람들 구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광고비 수요율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페이지에서는 03번에 땡땡의 원피스를 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이제 옵션 리스트로 오겠죠. 구매하기 버튼 바로 위에 있는 거기에 03번 땡땡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돼 있던 거예요. 뭐 고객이 살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진짜 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매칭이 안 되면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찬가지 이것도 2.0은 그런 문제점을 다 완화시켜 갖고 자동으로 만들어져 이게. 근데 그 이전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많이 달 건데 이렇게 매칭 안 되는 걸로 옵션명 해놓으시면은 전환율에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옵션명은 일치가 되셔야 돼요. 순서까지도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옵션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만족도가 높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고객은 페이지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록한 상품의 밑에 있는 이 구매 만족도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만족도가 못해도 4.5 이상씩 평균을 잡아 놓으셔야지만 고객들이 구매하는데 전환율이 좋아요. 만약에 초기 런칭한 상품들이 있죠. 초기 런칭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등록한 상품은 구매 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상품들은 점차적으로 좋은 구매 후기가 쌓이도록 우리가 프로모션들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프로모션이란 얘기는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로 돌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구매 후기 이벤트를 그냥 위에다 붙여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후기, 포토 후기 남겨주신 분한테 밑에 연락처로 포토 후기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상품을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좋은 후기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 붙여도 문제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후기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올려봤자 시간은 점차 쌓이겠지만 처음부터 효율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후기를 조금 더 많이 좋은 후기를 쌓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후에 뭐 한다고요? 하루 광고한 거 광고 집계표를 짜서 일주일 후에 평균이 나한테 이익이 됐는지 확인한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방금 보셨던 표는요. 방금 G마켓 기준으로 보면 파워 상품, 그리고 밑에 보면 플러스,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있었죠. 3개 광고 있었잖아요. 그 광고에 대한 결과표예요. 강사님 왜 파워클릭은 굳이 안 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파워클릭은 파워클릭 시스템의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광고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 우리가 지금 했던 광고가 이 광고죠. 파워 상품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이 세 가지 광고 시스템이 검색 광고에서 나타났었잖아요. 얘는 CPP라서 기간당 광고이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삭고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는 태어났을 때부터가 얘는 결과를 중시해요. 클릭당 과금되는 걸 명확하게 찍어줘요. 이런 광고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 접속하고 있는 이렇게 초록색 검색창,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핫팩을 검색을 하면요, 일반적인 사이트 광고인 웹사이트 광고를 많이 하는 파워링크 광고 있죠. 여기서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의 CPC 광고예요. 그리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오픈마켓의 상품 코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쇼핑이라는 곳에 가면은 핫팩 검색 결과에 여기 광고라고 보이시죠? 광고. 여기도 CPC 광고예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의 광고 입찰인 거예요. G마켓은 아까 어디였냐면 핫팩 검색을 하면 자, 여기를 말해요.
파워 클릭. 여기가 순간 보세요. 아까 이분이 1등이셨잖아요. 이분이 올라왔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입찰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광고한 거냐면 여기서 광고를 집행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광고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광고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접속이 되면은 이베이 광고센터라고 해서 파워클릭 광고하는 페이지인데요. 광고를 여기 달잖아요. 달고 나서 뭐가 보여지냐면 광고에 리포트가 이렇게 보여져요. 날짜별 리포트는 매일매일 광고비 사용한 거. 아까 우리 표로 나눴던 거 있죠. 보여드릴까요? 자, 날짜별로 제가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제 집행한 거, 어제 적용,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이름이 인덕션 보호 매트라는 광고를 집행했다. 조회하기 이렇게 누르면 어제 노출받은 수가 이렇게 53건의 우리 썸네일 노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클릭해서 방문한 사람이 5명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산 사람이 있냐? 한 건이 팔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일주일치로 보면은 지난주로 할게요. 지난주 적용하기, 그 다음에 조회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일주일 오니까 일주일 동안에 노출받은 수 평균 한 40 정도의 노출을 받고 있고, 그리고 클릭 수, 방문자예요. 이 상품에 광고가 집행이 돼서 그 광고로만 들어온 사람들 55명의 평균 수치는 약 한 7명 정도씩 매일 방문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팔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팔린 날도 있고 안 팔린 날도 있죠. 그래서 13개가 팔렸다. 그럼 광고 이익이 됐냐 확인해 볼까요? 구매 금액의 전체 금액 보니까 5만 원이 팔렸다. 제가 여기에 20% 마진 본다. 그럼 얼마예요? 자,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그럼 광고비가 얼마였죠? 7,500원이었죠. 자, 이익군이 발생되냐 구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CPP 광고는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했다? 이걸로 한 거죠? 어디 갔어요? 네, 이걸로 한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파워클릭만 장점이라고 하면요, 리포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리포트를. 자, 그래서 반드시 광고 집행 후에 광고비와 매출 집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광고 한번 달아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마켓 기준에서 광고가 어디 있었냐면요. 먼저 지마켓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가 이렇게 5개가 나왔었죠. 검색하자마자 PC에서 5개 나왔던 광고가 파워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8개가 상품이 나옵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이게 파워 클릭이에요. 여기가 CPC 광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광고 여기 10개가 나와요. 밑으로. 이게 CPP, 즉 아까 우리 대형 그 핫팩 판매자가 이 광고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상품이 나와요. 스마일 배송은 뭐냐면 광고 상품은 아니고 지마켓 스마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기 상품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팅 광고라고 해서요. 포커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상품을 등록할 때 누구나가 그 상품은 부가 서비스 설정하면 포커스 노출이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포커스 노출은 판매량, 3일간의 판매량의 랭크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조건 포커스 노출을 시켰다고 해서 맨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포커스를 적용한 상품들에서 판매량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판매량과 그리고 지마켓 랭크에 맞게 순서가 나오는 게 요 리스팅 광고 상품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일반 상품이죠. 아까 핫팩을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왔던 게 PC에서는 요거. 그 다음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핫팩을 등록을 하려는데 포커스를 적용하고 등록했다.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포커스라는 거는 뭐냐면 ESN 플러스로 접속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ESN 플러스에 보면요.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요. 상품 관리가 상품을 검색을 하죠.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상품 리스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품 코드에다가 포커스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체크한 상태에서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서 나는 G마켓에 포커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며칠 적용하겠습니까? 일주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료 3,000원이 소진되면서 일주일 동안 포커스 전시 영역에 나오는 거예요. 대신 G마켓 랭크 순에 나온다 그랬죠. 랭크 순에 맞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랭크 순에 좀 밀려 있으면 순위가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런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냐면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핫백 검색을 하면 요 밑에서부터 쭉 내릴게요.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에 순서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게 포커스 전시. 자, G마켓 옥션이 네,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모바일이에요. 모바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파워클릭 광고예요. 8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워클릭 광고 8개. 자, 때때로 이렇게 파워클릭 광고가 8구자가 또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걸 파워클릭 라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런 광고는 키워드가 인기의 키워드거나 또는 시즈널한 키워드, 그러니까 시즌성이 있는 키워드거나 하는 경우는 총 파워클릭 광고가 16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1등부터 16등 구자에 입찰하신 분들이 낙찰받았을 때 이렇게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고 하면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광고가 이렇게 6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자, 스마일 배송. 예전에 이름이 스마트 배송이었지만 지금 이름 바뀌었어요.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포커스 상품. 그리고 일반 상품. 그 다음 또 밑에 파워클릭이 추가 노출이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라이트 광고까지 있다라고 하면 위에는 16개. 맨 밑에는 10개의 광고가 나온다는 거죠. 파워클릭이. 그래서 파워클릭이 모바일에서는 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 같은 경우도 G마켓과 동일합니다. 자, 구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광고를 이걸 해볼 거예요.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집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행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확인했던 G마켓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CPP 광고와 CPC 광고가 있다 그랬죠? 자, CPP 광고의 검색 광고로 제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광고를 입찰을 할 건데요. 입찰하는 건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1분 정도면 입찰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 입찰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번 연습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속을 하게 되면 광고는 검색 광고죠. 그럼 검색 광고에 제가 입찰할 거는 지금 테스트로 올려놓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이 주방용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방용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주방용품이라는 키워드를 광고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방용품이라는 얘기는 G마켓에서 고객이 이렇게 주방용품을 검색을 했을 때 파워 상품이나 아니면 파워클릭 제외하고 플러스에 여기에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봤을 때 G마켓에 주방용품을 검색을 하면 자, 파워클릭 제외하고요. 이건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주방용품은 지금 파워클릭 라이트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제가 이 자리를 한번 입찰해 볼게요. 자, 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주방용품을 G마켓 광고 입찰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요. 조회를 합니다. 그럼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PC에서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 플러스 상품 광고 입찰해 볼까요? 지금 광고 입찰가를 보니까 전시현황에 1등이 600원 정도였어요. 하루 노출하고 있는 금액이요. 자, 저도 한번 금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상품 번호, 자, 상품 선택 버튼 누르면
제가 등록한 상품들이 만약에 주방용품이라는 키워드가 상품명에 포함됐으면 여기서 검색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상품 번호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제품이 요건데 한번 제가 상품을 먼저 찾아볼게요. 네, 요걸 한번 광고를 붙여볼 거예요. 지금 제가 테스트로 등록해 놓은 상품이고요. 상품 번호는 요거네요. 자, 복사를 해서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갈게요. 자, 상품 번호 선택에 방금 제가 알아온 상품 번호를 이렇게 조회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죠? 본인이 등록한 상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검색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제 상품이니까요. 네, 이렇게 놓고 체크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요.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죠. 확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로 주방용품 키워드에 검색되면 얘가 나오게 만든다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은 입이라는 거는 넣을 입이에요. 그러니까 즉 돈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넣는 기간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 30일로 했는데 왜 난 30일 동안 광고가 직접 진행이 안 되죠? 낙찰돼야지 진행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비용을 입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입찰 시도를 30일 동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내가 오늘만 하겠습니다면 1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은 지금 여기 입찰 현황을 볼게요. 어제 입찰된 금액이 600원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가장 마지막 10등 자리는 4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을 보니까 오늘도 어제랑 거의 흡사하죠. 이 내용은 어제 했던 분이 오늘도 그냥 집행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1등을 하려면 전 얼마를 입찰가로 넣어야 할까요? 얼마요? 네, 단위는 100원씩 이상을 입찰가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700원을 넣어야겠죠? 700원 이상을 700원을 입찰가로 넣을게요. 700원. 저는 1등 하고 싶진 않아요. 몇 등 해야 되죠? 가장 밑에가 400원이죠. 그럼 100원만 올리시면 자,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죠. 대략 그냥 500원 입찰 걸면은 6등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입찰했던 분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네. 그럼 그분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올리겠죠? 네, 이것처럼 전 700원을 입력을 했고요. 자,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찰 신청. 자,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입찰이 지금 제가 1순위로 올려놨잖아요. 몇 시까지 지켜봐야 되냐면 물론 여기서 앉아서 지켜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 키워드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 순식간에 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방용품은 시즌이 그렇게 높은 상품은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면 1등 아니면 2등 정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언제 확인하냐면 여러분 퇴근 언제쯤 하시죠? 대략 6시쯤, 오후 6시쯤 퇴근하시죠? 퇴근 전 10분에 내가 달렸는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즉 매일 17시 50분에 이 입찰장이 마감이 돼요. 이게 누구도 입찰을 못하게 딱 차단이 됩니다. 그게 17시 50분이에요. G마켓이. 그럼 그 전에 못해도 1분 전에는 와야겠죠. 오셔갖고 여기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100원을 더 올려서 입찰 신청 걸어야겠죠. 그게 마감이 17시 50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셀러분들은 알람을 대부분 초기에 광고하시는 분들이면 알람을 맞춰놔요. 17시 30분 정도에 맞춰놓고 PC에 앉아갖고 내가 광고 집행하는 거 핵심적으로 달고 있는 키워드 있죠. 왜냐? 달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다. 라고 하면 매일 달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제가 또 광고 하나 달아볼게요. 이번에는 주방용품에 키워드 파워 상품을 한번 달아볼까요? 파워 상품이라는 건 요거죠. 검색을 주방용품으로 검색을 했을 때 주방용품 검색을 했을 때요. 요 자리를 달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게 파워 상품입니다. 광고 선택. 동일하게 광고 상품을 검색을 해야겠죠. 상품 번호를 상품 선택에서
조회하고요.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자, 여기는 광고 금액이 아까 플러스랑 좀 비슷한데요. 자리가 많지가 않죠. 5자리잖아요. 그래서 1등 똑같이 700원 정도겠네요. 700원.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1등부터 5등까지인데 5등은 제가 보기엔 별로 효율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색하잖아요. 주방용품. G마켓에 검색해야죠. 검색하잖아요. 너무 끝에 있지 않으세요? 자, 이럴 거면은 자, 플러스에 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나올 수 있어요. 500원짜리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시각적으로 고객들의 유입이 시선이 좀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렸다가 밀리신 경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입찰 건다면 저는 1등으로 노출하겠습니다. 700원. 기간은 하루. 그리고 입찰 신청. 확인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또 하나 걸어볼게요. 모바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모바일이에요. 금액도 모바일이 더 비싸죠. 왜냐면 입찰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오면 아까 600원대였지만 여기는 2,300원이죠. 저는 앞에 PC 광고를 다 그냥 제외하더라도 모바일만 입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리가 한 개지만은 그만큼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 유입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건 조금 번외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파워클릭이라는 곳에 왔었죠. 거기 보면은 파워클릭의 키워드라는 곳이 있어요. 시즌별 키워드에 지난 한 달 동안 달력이 체크되어 있거든요. G마켓 기준으로 체크하시고 여기를 주방용품을 체크하시면 키워드 조회해보잖아요. 그러면 주방용품의 총 조회가 4,500인데요. PC 조회 보니까 169분이 안 돼요. 모바일이 그 나머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조회를 하는 게 낫다 이거죠. 모바일 광고를 하시는 게. 그래서 모바일 광고는 꼭 하셔야 돼요. 체크하신 다음에 상품 번호 검색을 할까요? 똑같이 상품, 가디슨 상품입니다. 선택. 자, 하루 광고 할 거고요. 하루 광고 입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얼마 올려야지 제가 1등 노출할 수 있죠? 2,300원 이상 올리는 거예요. 2,500원 해도 돼요. 근데 2,300원, 100원만 올립니다. 그 다음 입찰 신청 딱 누르면 확인. 자, 2,300원. 자,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광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핫팩 광고를 만약에 한다. 핫팩이 지금 63,900원에 올라와 있죠. 만약에 제가 핫팩 상품이 있어갖고 광고를 붙인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지금 상품이 핫팩은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핫팩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저거 광고 취소할 겁니다. 제가 이걸 하루를 광고하고 지금 1등이 33,900원이잖아요. 63,900원이잖아요. 제가 64,000원 이렇게 광고를 입찰가로 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입찰 신청 누르겠습니다. 눌렀어요. 지금 이만큼이면 금액이 없나 봐요. 잠깐만요. 네, 조금 저렴한 걸로 하겠습니다. 3만원짜리 제가 판매 지금이 충전해 놓은 게 4만원 정도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핫팩 광고를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파워 상품으로. 자,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 광고 할 거고요. 여기 금액이 1등이 37,000원인데 제가 38,000원을 해볼게요. 8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입찰 신청 해볼까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38,000원을 입찰가 아까 그때 1등이 37,000원이었잖아요. 제가 38,000원 입찰 걸었죠. 순식간에 이분이 100원을 올린 거 보이셨나요? 이분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계시진 않겠죠.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와서 100원 올렸잖아요. 이게 자동 기법이에요. 자동 입찰가를 세팅해 놓으신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 자동 입찰가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저 홈으로 나올게요. 로고를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입찰이 4건이 되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입찰 중 4건. 상세 보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4개의 입찰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핫팩 키워드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밑으로 나옵니다. 자, 광고에 입찰할 때요. 최고가 자동 입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가장 최고가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야. 나는 이 하루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최대 4만원까지 광고 낼 수 있어, 광고비를.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4만 원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입찰을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자, 2만 1,000원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최고가 자동 입찰을 체크하겠습니다. 4만 원까지는 내가 입찰할 거야. 날 1등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자동 기능이에요. 이 상태에서 입찰 변경 신청. 잠깐만. 입찰가가 그만큼 없나 봐요. 3만 5천 원까지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입찰 변경 신청 누르면 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제가 3만 5천 원까지 낼 수 있다고 체크하고 입력 넣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동 입찰가를 그 이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1, 2등이 입찰 경쟁을 막 계속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금액의 최대 금액을 나는 무조건 1등 하기 위해서는 자동 최고가 입찰을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10만 원을 걸어 놨든 뭐 100만 원을 걸어 놨든 100만 원의 입찰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1등에 계속 자동으로 1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내가 걸어 놓은 최대 금액까지. 이게 최고가 자동 입찰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핫팩 판매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판매자는 1등 노출하는 순간 아웃풋이 나오니까 내가 설정한 금액까지만 도달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분도 내가 최대 낼 수 있는 금액, 광고비와 수익이 만나는 그 금액까지만 세팅해 놓고 광고를 무조건 1등 가는 거죠. 근데 보편적인 상품에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급처럼 시즌 상품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석 선물 세트, 설날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 어린이 선물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1등을 고수하기 위한 판매자들의 전략을 세팅해 놓는 경우가 이 자동 최고가 입찰 기능입니다. 저는 취소 좀 할게요. 어차피 이제 이거 물려봤자 어차피 이게 핫팩 아니잖아요. 광고 떨어져요. 그럼 광고 환불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 취소 좀 하겠습니다. 취소는 광고 집행 1시간 전에, 광고 입찰 마감 1시간 전까지는 그 이유는 취소가 되는데 1시간이 더 달아서는 광고 취소나 입찰가 내리는 건 안 돼요. 과열 경쟁, 부당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되겠죠? 17시 50분보다 몇 시간 훨씬 남았잖아요. 자, 광고는 제가 전체 체크해서 광고 입찰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취소. 확인. 그러면 광고가 다 취소가 됩니다. 이 광고가 입찰되면은 언제 노출되냐면 여러분이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가시는 동안 한 오후 7시쯤에요. 상품이 다른 그 이전 판매자하고 갈아 끼워져요. 그러니까 노출은 언제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쯤 다 돌아가셨을 때 7시나 8시, 오후 7시, 8시 사이쯤에 새로운 상품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광고 게재가 갱신됩니다. 그래서 입찰은 언제까지 걸어놓는다 그랬죠? 입찰 언제까지요? 17시 50분까지 입찰 마감 시간이니까 그 전에 걸어놓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된 표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장표에다가 붙여드렸는데 이 시간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G마켓을 좀 보여드렸죠? G마켓 키워드 광고가 17시 50분에 마감되고요. 메인 배너 같은 경우는 PC 기준에서 메인 페이지 있죠? G마켓 PC 쇼핑몰의 메인에 보시면 밑에 나오는 광고들 배너들이 있어요. 그게 40분. 그리고 카테고리를 소비자가 클릭하고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광고들은 30분, 40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키워드 광고 50분. 그리고 10분 단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옥션과 G마켓은 1시간 차이예요. 1시간 차이. 그래서 30분, 40분, 50분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는 우리 G마켓과 흡사한 11번가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 같은 경우가 17시부터 10분, 20분에 광고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좀 빠르게 옥션도 보여드릴게요. 옥션 같은 경우는요. 옥션 사이트입니다. 똑같이 방법은 동일해요. 판매자 광고센터가 하단에 있어요.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요. 광고 상품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광고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세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누르면 광고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 닫히죠. 이렇게 두시고 보는 게 좀 편해요. 우리가 광고를 할 거는 키워드 광고 상품이잖아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키워드 광고 상품은 PC와 모바일로 나눠져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 하고 싶다면 이 광고죠. 이 광고가 아까 G마켓의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랑 동일한 광고 상품이에요. 그러면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모바일 키워드 검색 결과 상단에 6개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광고가? 그쵸, 파워클릭 광고가 있죠. 자, 한번 광고를 붙여볼게요. 자, 입찰 현황조에 키워드를 검색해야지 나오죠. 키워드는 주방용품이에요. 조회를 했더니 자, 주방용품에 보니까 현재 입찰가가 지마켓보다는 조금 높대요. 지마켓보다는 조금 높게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1등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상품 선택. 상품 선택이 누르고 자, 제 상품군 중에서 전체 상품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인덕션 보호 매트 요거 한번 선택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기 눌렀더니 상품이 붙죠. 기간은 오늘 하루만 입찰을 걸어 볼게요. 달력에서 여기는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2019년 12월 26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입찰가는 1,300원 세팅되어 있는데 1,300원 하면 2등이 될 수밖에 없죠. 100원이 올라와야 돼요. 같은 금액이어도 누가 먼저 입찰했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나와야 되죠? 1,400원이죠. 그쵸? 1,400원. 자동 입찰가는 제가 세팅하진 않을게요. 여기도 지마켓과 같은 기능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광고 구매하기 누르면 광고 입찰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입찰 확인하기 버튼은 뭐냐면 자, 홈으로 가시면 지금 입찰 현황의 한 건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홈 오셔갖고 내가 지금 입찰했나? 이거 누르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니까 내 한 건의 광고 키워드를 입찰을 했네요. 자, 순위는 지금 1순위로 광고 입찰을 걸어놨죠. 이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보고 있다 이게 막힌다 그랬죠? 16시 50분. 17시 50분은 지마켓이었고 1시간 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까지 이 순위로 있으면 저는 노출을 받을 거예요. 24시간. 근데 언제부터냐면 지마켓을 퇴근할 때쯤 바뀌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옥션은요. 여러분 주무실 시간대쯤 자정 00시입니다. 그래서 00시부터 다음날 동일 시간까지 24시간이 이 자리에 1,400원 놓고 주방용품의 재상품 인덕션 매트를 붙이는 거예요. 자,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광고 끝나고 광고 노출을 했다. 그쵸. 광고에 대해서 결과를 작성해 달라. 그럼 그 광고 내가 금액이 오늘 광고한 거 아까 지마켓 기준으로 600원, 뭐 1,000얼마씩 했더니 광고비가 3,000원 정도였더라. 매일 해도 3,000원 정도의 평균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광고비가요? 그쵸? 3,000원 정도겠죠. 뭐 모바일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파워 상품, PC 플러스 이게 광고 3개 달았더니 3,000원이더라. 그럼 몇 개 팔렸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2개, 1개, 2개. 그러면 마진 기준에서 이익금을 벌고 있는지 전체 썸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 광고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지속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광고는 하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쉬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세팅만 한 달 해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해볼 수 있겠어요? 자신감 좀 생기죠,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